나이살이, 축복과 기원을 담은 통과 의례. 글을 쓴 청동 말군 문학은 미디어, 교육, 아동 심리학 등을 전공한 사람들로 구성된 어린이책 기획 모임이다. 아동학과 아동문학을 전공한 김민화, 조은정, 이원경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지킴이, 바다전쟁 이야기, 경복궁에서의 왕의 하루, 대동놀이 등 여러 권의 어린이책을 만들었다. 그린이 고 광삼은 동양화를 공부하였고 우리나라의 민물고기와 풀, 곤충 등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그림을 그린 책으로는 엄마의 거짓말, 종이비행기, 충무공 이순신 등이 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고 자라고 죽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꼭 겪어야 하는 중요한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순간마다 큰 잔치를 치렀습니다. 그런 잔치를 통과 의례라고 합니다. 통과 의례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바르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용: 이른 새벽 우물에서 첫 물을 길어 정성껏 빌어봅니다. 삼신할머니, 삼신할머니, 귀한 아기 하나 점지해 주세요. 우리 조상은 자식을 점지하고 건강과 복을 주는 새 신령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새 신령이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삼신할머니라 불렀지요. 삼신할머니가 점지해준 아기는 세상에 태어납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울리면 대문 앞에 금줄을 쳤습니다. 금줄을 매단 집에는 바깥 사람들이 함부로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금줄은 37일, 21일 동안 쳐두었는데 이것은 바깥의 나쁜 병균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려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풍습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빛깔 고운 옷을 입혀 백일잔치를 치렀습니다. 붉은 수수경단을 빚고 백설기를 100사람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한 해 지나 돌이 되면 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쌀, 국수, 대추, 떡, 실, 돈, 책, 붓, 벼루, 화살을 놓아 돌상을 차렸습니다. 사람들은 아기가 잡는 돌잡이로 아기의 미래를 점쳐봅니다. 17살이 되면 그 방에 나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책 한 권을 다 배우고 난 뒤에는 책거리를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자라 어른이 되면 성년 의례를 치렀습니다. 어른의 옷으로 갖추어 입은 뒤 조상님께 고합니다. 바른 어른이 되겠습니다. 어른이 된 처녀 총각은 혼인을 하고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혼례 날이 되면 신랑은 신부를 맞으러 신부집으로 갑니다. 사모관대 갖춘 신랑과 연지곤지 찍은 신부가 수줍게 맞절을 합니다. 두 사람은 한평생 기러기처럼 정답게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자손이 하나둘 늘고 부모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시간이 흘러 61살 생일을 맞으면 큰 잔치를 벌입니다. 61살을 회갑이라고 하는데 다시 새롭게 태어남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편안하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사람들은 정성을 다합니다. 상례는 사람이 죽었을 때 행하는 의례입니다. 가족들은 상복을 갖춰 입고 관은 상여에 실어 묘지까지 옮겼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상례를 치렀습니다. 후손들은 마음을 모아 정성 어린 제사를 지냅니다. 돌아가시는 날 치르는 기제사를 지내고 명절에는 차례를 지냅니다. 의미를 찾는 질문, 의식, 의례. 삼신할머니가 점지해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다. 대문 앞에 금줄을 치고 37일 동안 바깥 사람들의 출입을 금한다. 100일과 돌잔치를 벌이고 17살이 되면 공부를 시작한다. 성년례를 치르고 짝을 만나 혼례를 치른다. 자손이 하나둘 늘고 부모는 나이가 들어간다. 자식들은 회갑잔치를 열어 장수무강을 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상례를 정성스럽게 행하며 후손들은 조상을 잊지 않고 제사를 지낸다. 지금의 문화와 차이가 있는 우리의 전통 의식을 설명하고 있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나 의식에 대해 어렵지 않게 소개하고 있다. 조상들이 치루었던 형식은 지금과 차이가 많지만 의식을 행하는 마음은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의식, 곧 의례란 말이 아이들에게 생소할 수 있다. 유사점을 가진 습관과 비교하면서 개념을 익힐 수 있다. 의식과 습관의 차이는 의미 부여의 여부이다. 공동체의 관습을 포함하여 습관은 별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의식은 습관처럼 반복적이긴 하지만 강한 의미를 부여한다. 잔치를 열며 두 사람이 정답게 살겠다고 약속하는 혼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의식이다.
한국 사람들이 젓가락을 사용해 식사를 하는 것은 관습이다. 개인의 의식 역시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전통 의식을 살펴보며 우리의 DNA에 심겨 있는 우리 문화를 되돌아본다. 정확히 읽기. 책에 있는 사실을 찾아보세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산과 계곡, 절을 찾아다니며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정성껏 빈 이유는 무엇인가요? 삼신 할머니란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태몽은 무엇을 말하나요? 사람들은 태몽으로 무엇을 생각했나요? 아기가 태어나면 문 앞에 금줄을 쳐두었습니다. 금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베넷 저고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입었던 베넷 저고리를 가지고 있나요? 백일상의 수수경단과 백설기를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잡은 돌잡이는 무엇이었나요? 그것을 보고 어른들은 무엇을 말했나요? 책 한 권을 다 배웠을 때 행하는 의식은 무엇인가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성인이 되었을 때 치르는 성년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전통 혼례와 지금의 결혼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같은 점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회갑잔치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회갑의 의미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옛 조상들은 왜 3년상을 치렀나요? 제사라는 의식을 치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깊이 읽기.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의식과 습관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이 치렀던 의식은 무엇이 있나요? 그 의식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의식과 행사는 같은 것을 말할까요? 다르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책에 소개된 전통 의식 말고 다른 전통 의식을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의식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의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의식과 다른 것을 비교함으로써 이해를 쉽게 합니다. 의식과 습관, 전통 의식과 현재와의 차이, 의식과 행사, 공동체의 의식과 개인의 의식처럼 다른 대상과 비교합니다.